옛날 조선시대에 큰 상단을 운영하는 김상필이라는 갑부가 있었지요. 김상필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대행수로 통했습니다. 헌데 그런 그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날이 갈수록 도적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오늘 오기로 한 포수는 언제 온단 말인가? 벌써 날이 밝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오늘은 상단을 호위하기로 한 포수가 오기로 한 날이었지요. 헌데 아직 꼭두 새벽인데도 대행수는 성화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오지 않는 게야? 속이 타는구나. 하여 지켜보던 하인들도 함께 안절부절하지 못했지요. 어휴, 대행수 어르신은 뭐 저리 성질이 급하신지. 나이가 환갑이신데도 성질이 불같으시니 원. 저 성질만 아니면 참으로 좋으신 분인데 말야. 그때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내가 등에 총을 메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대행수 어르신을 뵙고자 왔사옵니다. 강산이라 하옵니다. 강포수라고 불러주십시오.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어서 들어오게. 그런데 대행수는 강산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말았지요. 마치 얼굴이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답니다. 자네가 강산인가? 강계의 으뜸 포수가 자네를 추천했다고 했지. 그러하옵니다. 으뜸 어른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사옵니다. 대행수는 떨리는 손으로 추천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째 강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김상필은 차를 내오게 하고 강산을 자세히 살폈지요.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올해로 27이 되었사옵니다. 허면 사격 솜씨는 어떠한가? 으뜸 포수가 추천하였으니 필시 보통은 아닐 터. 과찬이시옵니다. 다만 총을 들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관역을 맞추는 일이 즐겁사옵니다. 듣고 있던 대행수가 수염을 쓸었지요. 잘 알겠네. 허나 난 시험하지 않으면 못 참는 성미일세. 바라던 바이옵니다. 어떤 시험이든 내려주십시오. 마침 내일 강릉으로 가는 상단이 하나 있네. 상단에 동행하여 이들을 지켜주시게. 그리하여 강산은 대행수의 상단에 끼어 시험적으로 호위를 하게 되었지요. 강산과 상단이 마침 험준한 대관령을 넘을 때였습니다. 벼랑간 수풀이 흔들리더니 한 무리의 산적들이 나타났지요. 이들은 무기를 휘두르며 상단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였지요.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있다니. 멀쩡한 사내들이 부끄러운 줄 아시오. 강산이 소리치자 산적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강산이 잽싸게 총을 겨눠 쾅 하고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막 휘두르던 산적의 칼날이 또각 부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산의 솜씨였지요. 놀란 산적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바지춤을 맞출 차례요. 바지가 벗겨지면 민망할 테니 얼른 물러가시오. 산적들은 강산의 재치 있는 위협에 당황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강산이 다시 총을 겨누자 산적들은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그리하여 대행수가 보낸 상단은 무사히 상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상인들은 앞다퉈 대행수에게 몰려갔지요. 이들은 강포수의 솜씨가 신기에 가깝다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강포수를 고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요. 자네 실력이 과연 소문대로군. 앞으로 호위로 일해 주겠나? 영광이옵니다.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강산은 깊게 머리를 숙였지요. 허나 이를 지켜보는 대행수의 표정은 어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답니다. 강산을 처음 봤을 때 마치 죽은 아들이 돌아온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쩜 우리 도윤이와 저리도 닮았단 말인가?
대행수는 그만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하여 죽은 아들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대행수는 강산을 데리고 저택 이곳저곳을 안내했습니다. 마침 후원에 나가니 한 젊은 여인이 꽃을 돌보고 있었지요. 이쪽은 내 둘째 딸 연화라네. 새로운 호위시군요. 산적들을 물리치신 소문은 잘 들었어요.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연화도 강산을 처음 본 순간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죽은 오라비와 너무나도 닮았으니까요. 정원의 꽃이 무척 아름답군요. 이 꽃들은 연화가 손수 심고 기른 것이네. 손재주 하나는 누구를 닮았는지. 강산은 조심스럽게 꽃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달맞이 꽃과 제비꽃이로군요. 두 꽃 모두 독을 푸는 성질이 있어 약으로도 귀하게 쓰이지요. 잘 아시는군요. 이 꽃들을 알아봐 주신 분은 강포수님이 처음이옵니다. 저 또한 산속에서 들꽃을 오래 보아왔지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에 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해는 천천히 담장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고요한 평화가 그들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이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어요. 연화는 무엇이 아쉬운지 꽃잎을 쓸었습니다. 강산은 그 모습이 쓸쓸하여 가슴 한 구석이 아리는 것 같았지요. 연화야, 날이 저문다. 이제 들어가거라. 네, 아버지. 김어른, 저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허나 강산의 눈길은 어쩐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와 함께 이 꽃밭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요. 한편 그런 두 사람을 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죽은 도윤의 처인 과부마님이었지요. 헌데 그녀의 눈빛엔 경계심으로 가득하였지요. 강산은 이른 아침부터 저택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당을 지나 연못께 왔을 때였지요. 갑자기 비단 손수건이 바람에 날려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머님께서 주신 비단 손수건이 물에 빠졌구나. 과부마님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강산이 나섰지요. 잽싸게 건져낸 강산은 공손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하오. 나는 대행수 어른의 며느리이시라 하오. 그대가 강산 포수인가 보구려. 과부마님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아침 안개 사이로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았지요. 그대는 도윤 서방님과 참으로 닮았구려. 처음 보았을 때 서방님이 돌아온 줄 알았소. 그러면서 과부마님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보드라운 손이 강산의 손을 스쳤지요. 강산은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었답니다. 잠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허나 아직 순찰이 끝나지 않아서 안 되겠소? 강포수에 대해 더 알고 싶소. 그때 마침 연화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산과 과부마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지요. 강포수님, 아버님께서 찾으셔요. 네, 연화 낭자, 곧 가겠습니다. 강산이 떠나자 연화와 과부마님 사이엔 어째 긴장감이 흘렀지요. 연화야, 나는 그저 강포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연화의 대답에 과부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혹시 저 포수가 맘에 들었느냐? 염려 마셔요. 저는 형님처럼 경솔하지 않으니까요. 입만 살았구나. 어디 두고 보겠다. 둘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려 반대편으로 걸어갔지요. 두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냉기만 풀풀 날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소부인? 무슨 일로 이 밤에 저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밝아서 혼자 있기 쓸쓸하여 불렀소. 강산은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부마님의 방엔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그대와는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구려. 어서 앉아 술 한잔 하시오.
과부마님은 술잔을 들어 강산에게 건넸습니다. 헌데 과부마님의 손가락이 어째 강산의 손을 휘감는 것이었지요. 감사하나 사양하겠습니다. 총을 쏘려면 맑은 정신이 필요하지요. 오늘 하루쯤은 총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겠소? 사내라면 총 말고 다른 것을 쥘 때도 있어야 하오. 과부마님은 옷깃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비추었지요. 강산은 그 아름다움에 아찔하고 말았습니다. 과부마님은 강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강산의 코를 자극했지요. 그대는 돌아가신 서방님과 얼굴만 닮은 것이오. 오늘은 그대의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소. 소부인, 호위인 제게 이런 자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과부마님이 일어서려는 강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꽃으로 이글거렸지요. 대행수께서 출타 중이시니 그렇게 서두를 것 없소.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안채 앞에 서 있었지요. 형님 계신가요? 아버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연화는 과부마님 방에 있는 강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연화 낭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방금 소부인의 부름을 받고 왔을 뿐입니다. 반면 과부마님은 태연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답니다. 연화야, 강포수에게 집안 경비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단다. 그렇군요. 강포수님, 아버님께서 찾으셔요. 연화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강산은 당혹해서 벌떡 일어났지요. 연화 낭자, 잠시만요. 강산은 서둘러 연화의 뒤를 쫓았습니다. 연화는 정원의 꽃나무 사이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지요. 연화 낭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이미 다 보았는데. 소부인께서 부르셔서 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가요? 형님은 과부이고 외로우시지요? 강포수님께서 위로해 드리는 것도 나쁠 것 없지요? 강산은 고민하다가 갑자기 비수를 꺼냈지요. 낭자, 저 연못가의 꽃 한 송이를 보십니까? 연화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산은 비수를 던졌습니다. 비수는 정확히 꽃 한 송이만 베었지요. 포수는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취한 눈으로 어찌 총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소부인께서 유혹하셔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강산은 베어낸 꽃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공손히 연화에게 건넸지요. 이 꽃은 낭자를 닮았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피어 더욱 아름답지요. 강산의 말에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오해를 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째 이전보다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지요. 한편 과부마님은 사랑채 창가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질투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나 대신 연화 저 앙큼한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냐? 과부마님은 오라버니 최갑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강산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였지요. 오라버니, 대행수가 새 포수를 불렀습니다. 이 자는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놈이 가문의 비밀을 캐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날 강산과 연화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낭자와 있으면 언제나 햇살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 햇볕을 쬐는 것은 포수님이 아니라 저 같은걸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과부마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새 과부마님은 질투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두고 보아라. 오라버니만 오면 그 웃음소리도 쏙 들어갈 것이다. 이른 아침 대행수의 저택에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부마님의 오라버니 최갑부였지요. 대행수 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반갑네. 헌데 최갑부가 어인일인가? 제 여동생 소식을 듣고자 왔습니다. 과부가 된 후 마음이 어떤지 걱정되어서 말이지요. 헌데 이 포수는 낯이 생소하군요. 강산이라 하네. 강계의 으뜸 포수가 추천해 주었지. 최갑부는 뱀 같은 눈빛으로 강산을 훑어보았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도적들이 호위랍시고 숨어드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니 걱정 말게. 뭐 그렇다면야. 최갑부는 비단 부채를 펼쳐들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갑게 울렸지요. 대행수 어른, 실은 다른 일도 있습니다. 지난번 비단 거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네.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거절한 제안일세. 최갑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산은 그의 눈에 스친 분노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 죽음은 정말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자네 말대로 요즘 도적이 많으니 조심해야겠지. 최갑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지요. 모쪼록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행수 말씀처럼 도윤도 이제 없지요. 그런데도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실 생각입니까? 순간 강산이 최갑부를 막아섰지요. 최갑부 어른, 안전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갑부는 강산을 노려보다가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며칠 후였지요. 강산이 총포에 쓸 초석을 사러 저작거리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물건값을 치르려는데 누가 대신 돈을 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갑부였지요. 최갑부 어른이 아니십니까? 좋은 포수는 총포를 몸뚱이처럼 아낀다는데 그대가 과연 그러하오? 최갑부는 주변을 살핀 후 강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요. 자네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일부러 찾아왔네. 나는 비단 사업에 관심이 많지. 그대가 대행수의 비단 사업 장부를 보여주면 큰 보상을 하겠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자네 같은 포수라면 더 훌륭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네. 어허, 언제까지 집 지키는 게 노릇이나 할 텐가? 최갑부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강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반짝이는 은화가 가득했지요. 이것은 성음이고 일이 성사되면 10배를 더 주겠네. 자네 같은 포수가 평생 벌 수 없는 돈일세. 최갑부 어른, 제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없사옵니다. 최갑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그대는 단지 죽은 아들을 닮았다는 이유로 고용된 것이네. 자네는 그저 대체품일 뿐이야.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제 충성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행수가에서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요. 최갑부는 한참 동안 강산을 노려보았지요. 그러다 갑자기 빙긋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제안은 계속 유효하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알려주게. 최갑부가 떠난 후 골목 뒤편에서 연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었지요. 연화 낭자,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저작거리에 나왔다가 우연히 두 분에 보았지요. 헌데 강포수님, 정말 대단하시어요. 최갑부의 제안을 거절하시다니. 연화는 강산의 대쪽 같은 마음이 너무나 좋았지요. 그래서인지 강산을 향한 감정이 더욱 깊어졌답니다. 하여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강포수님, 우리 돌아가기 전에 잠깐 더 구경을 할까요? 그래도 어서 돌아가 봐야지요. 잠깐이면 괜찮아요. 사고 싶던 향주머니가 있었는데 포수님이 골라주셔요. 연화는 망설이는 강산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그리하여 둘은 저작거리를 돌며 연인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강산과 연화가 돌아오니 집안은 아주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황금이 사라졌다고? 누군가 대행수의 방에 들어와서 금덩이를 훔쳐간 것이었죠. 하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운데 최갑부와 과부마님이 나타났지요. 과부마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서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어젯밤 강포수가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행수, 제가 경고했던 대로군요. 여우를 닭장에 들인 꼴이 되었습니다. 강포수를 당장 부르게. 강산이 급히 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요. 대행수 어른,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인들이 급하게 절 부르더군요. 자네 혹시 내 서재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거짓말 마시오. 내 여동생이 직접 목격했소. 게다가 이 증인도 있소. 최갑부가 데려온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의 주막 주인이었지요. 그 포수가 어제 제 주막에서 많은 돈을 쓰며 술을 마셨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며 자랑을 했지요. 저는 어젯밤 내내 저택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기필코 주막에 간 적이 없습니다. 최갑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행수 이자는 도둑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자입니다. 강산 자네를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하구려. 대행수 어른,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강산의 방을 수색하자 침상 밑에서 금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대행수의 인장이 찍힌 것들이었지요. 강산 이제 할 말이 있는가?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관아에 넘겨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보다 못한 연화가 끼어들었지요. 아버님, 강포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요. 연화야, 네 마음은 알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하구나. 대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지요. 강산 자네를 믿고 싶네만 증거가 명백하네. 그만 이 집에서 나가야겠네. 그리하여 강산은 대행수의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과부마님과 최갑부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강산이 저택을 막 나가려는 참이었지요. 강포수님, 그때 연화가 숨을 헐떡이며 강산에게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지요. 제가 꼭 강포수의 억울함을 밝혀내겠어요. 낭자, 제 결백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산이 저택을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포졸들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이들은 최갑부의 신고를 듣고 강산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저자가 강포수다. 최갑부의 호령에 포졸들이 덤벼들었지요. 허나 강산은 범처럼 날랬습니다. 단숨에 담벼락 위로 솟구치더니 총을 겨눴지요.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호두에게 경을 치를 것이다. 강산이 발포하니 포졸들의 투구에 달린 술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총알 한 발로 신기를 보여주었지요. 포졸들은 강산의 솜씨를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답니다. 어서 잡아라. 저 도둑을 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최갑부, 시키지만 말고 본인이 나서시구려. 강산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최갑부를 비웃은 후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멀리 왔겠지. 내가 도둑이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구나. 강산은 산길을 걸으며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최갑부가 나를 모함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내가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 그는 문득 김상필의 아들 도윤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죽은 후 마님은 과부가 되었지요. 그 뒤로 오라버니 최갑부가 대행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혹시 도윤의 죽음에도 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어째 자신의 누명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진 것 같았지요. 허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는 연화가 준 보따리를 열어 내용물을 살폈습니다. 식량과 약초, 그리고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지요. 한길 포수를 찾아가세요. 그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길 포수라 내가 오기 전에 호위를 맡았다고 했었지. 만나보면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강사는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누군가 일부러 남겨놓은 듯한 화살 표시를 발견하고 그 방향을 따라갔지요. 이상하군. 이 화살 표시는 분명 포수가 남긴 것인데 갑자기 발 아래 땅이 무너지며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강사는 그만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지요. 이런 사냥꾼이 사냥꾼의 함정에 빠지다니. 그때 함정 위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강산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사냥꾼이 덫을 피하는 법도 모르나? 참으로 한심한 포수로구나. 혹시 한길 어른이십니까? 다행히 눈이 옹기구멍은 아니구먼. 노인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강사는 그것을 잡고 올라왔지요. 어른께서 일부러 저를 기다리신 겁니까? 연화 씨가 직접 편지를 보냈더군. 그 쌀쌀맞은 아씨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다네. 한길은 강산을 위아래로 훑었지요. 어째 강산은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강산은 한길 노인을 따라 산속 동굴로 향했습니다. 최갑부와 과부마님이 왜 저를 모함했을까요? 자네는 죽은 도윤과 너무나도 닮았으니까 말이야.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지. 대체 대행수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잠깐 나와보게. 어디 실력을 보세나. 한길 노인은 총을 울러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발을 쏘니 나뭇가지에 솔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강산도 뒤따라 총을 쏘았습니다. 또다시 솔방울 한 개가 정확히 떨어졌지요. 헌대 같은 가지의 소립들은 흔들리지도 않았답니다. 자네는 정말 도윤과 놀랍도록 닮았어. 사격 방식도 비슷하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죽은 것은 사고가 아니었네. 그는 독살당했어. 최갑부와의 비단 거래 직후 말이야. 강사는 얼마 전 최갑부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최갑부가? 그래, 도윤이 최갑부의 속임수를 밝혀낸 탓일세. 강산의 눈이 분노로 빛났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들의 죄를 밝힐 증거가 있습니까?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한길 노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였지요. 그때 오두막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지요. 누구냐? 저예요, 한길 어른, 연화입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녀는 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 어찌 이런 위험한 곳에 오셨습니까? 강포수가 그렇게 떠나셨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한길 노인이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처녀의 연심은 역시 무섭구만. 강산과 연화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세 사람은 오두막에서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아까 보여주려던 것일세. 한길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설마 그래, 천남성이라는 독초일세. 죽은 도윤의 증상과 같은 독이야. 오라버니가 독살당했다고요? 그럼 역시 새언니가? 최갑부와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지. 도윤은 최갑부의 비단 거래 속임수를 알고 있었으니까. 놈들이 도윤을 독살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네. 억울하게 죽은 유령이 나타나는 건 어떨까? 가령 독살당한 도윤의 유령 말일세. 정말 기막힌 계획이에요.
세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사는 죽은 도윤의 옷을 입고 최갑부와 과부마님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 사이 연화는 집안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지요. 최갑부가 사용했을 독약의 증거도 찾아야 해. 아마도 며느리 이 씨의 방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거야. 낭자, 이번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라버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연화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산도 더는 말릴 수 없었지요. 동이 틀 무렵 강산이 먼저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강산과 연화 두 사람은 손을 꼭 마주 잡았지요. 그럼 조심하셔요. 낭자도 몸조심하시오. 둘은 한참이나 서로를 바라보며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강산은 소리 없이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몸에는 도윤의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분칠을 했지요. 달빛 아래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악당놈들의 혼을 쏙 빼놓아야겠구나. 그날 밤 최갑부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그림자 같은 것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야심한 밤에 누가 왔단 말인가? 나가본 최갑부는 기겁하고 말았지요. 아니 글쎄, 달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으니까요. 누구냐? 설마 도윤이 자넨가? 창백한 얼굴의 유령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은 원망으로 가득했지요. 살려주게. 내가 정말 잘못했네. 최갑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그만 졸도하고 말았지요. 자, 이제 연화 낭자만 믿겠습니다. 저택은 난리가 났습니다. 과부마님도 쓰러진 오라버니 최갑부를 간호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연화는 과부마님의 방으로 향했지요. 헌데 한참을 뒤져도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그때 방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요. 연화는 수바늘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병과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냄새를 맡았지요. 이것은 천남성이 분명해. 편지를 펼쳐보니 최갑부와 이씨가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을 제거하고 대행수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지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지요. 이상하군. 분명 누군가 내 방에 있는 것 같았는데. 과부마님은 방 안을 살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낮에 연화가 꼬치꼬치 묻더니만. 혹시 우리의 비밀을 알아챈 것일까? 그때 밖에서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도윤의 유령이 나타난 것이었죠. 과부마님은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구나. 연화는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산이 걱정스런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화 낭자, 무사했구려. 덕분에 증거를 찾았어요. 잘했소. 이제 진실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난 최갑부는 대행수의 초대로 저택에 왔지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강산이라는 포수도 사라졌으니 대행수도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갑부는 애써 말을 돌렸지요. 그나저나 대행수, 제가 새로운 비단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해보게.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강산이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그의 옆에는 한길과 연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강산, 자네가 어찌? 대행수 어른, 제 결백을 밝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강산은 독약이 담긴 병과 편지를 대행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최갑부와 과부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도윤 도련님을 독살한 독약과 최갑부와 이씨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윤 도련님을 살해하고 대행수 어른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입니다. 대행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내 아들을 네가 독살했단 말이냐? 과부마님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아버님 용서하세요. 모두 오라버니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이 미친 것,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최갑부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요. 한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요. 대행수 어른, 저는 그날 밤 최갑부가 도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증거가 없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의 증언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포졸들, 이 두 사람을 관아로 끌고 가시게. 내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네. 그때 갑자기 최갑부가 강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수가 들려 있었지요. 네가 모든 것을 망쳤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강산은 바람처럼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갑부의 손목을 쳐 비수를 떨어뜨리게 하였지요. 사필귀정이요 최갑부, 그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시오. 포졸들이 최갑부를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과부마님은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끌려나갔지요. 아버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포수님은 결백했어요. 강산, 내가 자네를 의심했다. 용서해주게. 아닙니다. 도윤 도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오래간만에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행수는 강산과 연화를 불렀지요. 강포수,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무슨 부탁이십니까? 우리 연화를 맡아주지 않겠나? 겸사겸사 이 집안도 좀 지켜주고 말일세. 거절하지 말게. 이 늙은이의 부탁일세. 강산은 깜짝 놀랐지요. 아닙니다. 대행수 어른은 아직도 정정하시기만 한걸요. 아닐세. 이번 일로 내가 느낀 바가 크네. 아들이 죽은 후 내가 집안일을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았네. 허나 그래서는 안 되었어. 그리고 내게 아들이 없으니 자네가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네. 저는 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요? 장사도 사냥처럼 정확한 눈과 결단력이 필요하다네. 자넨 소질이 있네. 대행수는 강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연화도 자네를 많이 돕겠지. 그 아이는 상업에 재능이 있으니 말이야. 강산과 연화는 정언을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였지요. 낭자, 일이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낭자라니요.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도 그만하셔야지요. 알겠소 부인. 강산의 말에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강산의 손을 꼭 붙잡았지요. 그런 두 사람을 한길 포수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길 노인의 얼굴엔 미소가 감돌았지요. 한 달 후 관아의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갑부와 과부마님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을 탐내어 사람을 독살하고 음모를 꾸민 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최갑부와 과부마님은 사이좋게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강산과 연화는 혼례식을 올렸지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갑부집 결혼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늠름한 강산과 아리따운 연화를 보며 감탄을 하였지요. 모두가 기뻐했는데 특히나 한길 노인이 크게 기뻐하였지요. 한길 노인은 술을 잔뜩 마시고 아주 고주망태가 되었답니다. 그때 내가 총알 한 발로 솔방울을 떨어뜨렸지. 그러니까 신랑이 나한테 스승님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겠나?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요. 저도 솔방울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강산은 한길의 허풍을 들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다 끝나자 방에는 강산과 연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부인. 내가 진짜 총을 아직 안 보여줬구려. 어머, 그 총으로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연화는 강산의 품에 안기며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강산은 그런 연화를 아주 제대로 보내버렸지요. 두 사람은 날이 새도록 아주 흥겹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연화는 가쁜 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그 뒤로 강산은 한양 제1의 상단의 대행수가 되었습니다. 옆에는 항상 연화가 있었지요. 연화는 뛰어난 이제를 활용하여 대행수 강산을 여러모로 도왔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평생 조선 제1의 상인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흔히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올바르지 않게 요동을 치는 듯 해도 결국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최갑부와 과부마님이 꾸민 음모는 강산과 연화의 활약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일삼던 자들은 결국 큰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